기나긴 연휴를 마치고 간만에 개장된 국내 증시 굉장한 폭락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2.41%, 코스닥은 4.00%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분봉상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무언가가 V자 반등이라거나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낙폭이 키워지는 등 모습들만 확인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전반적인 국가들의 증시가 하락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뭐죠? 미국의 고금리 전망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가 광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하락하는 그런 기본적인 요인들은 모두들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오늘은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좀 가미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제 미국의 하원 의장, 메카시 의장이죠. 메카시 의장이 해임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메카시 의장은 당선되던 그 당시에도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겹게 당선이 된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투표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메카시가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의 대다수는 아니고 몇몇 위원들도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이 되었다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최근에 이제 10월 새로운 회계 연도를 시작하기 전에 9월 말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꽤나 난항을 겪던 와중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이 임시 예산안은 사실 하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달가운 예산안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의 입장보다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더 많이 확인이 되고 있던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조가 있었다고 하면 메카시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승인을 했다, 이렇게 내용들이 해석이 되면서 오늘 이 투표가 해임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카시 의장은 다시 선거에 출마를 한다거나 이 하원 의장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라고 추가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또한 가미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더 상승을 하고 국내 증시의 낙폭이 더 확대된 요인들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중화권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일본 증시는 2%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시아 증시와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와중에 국내 증시의 낙폭이 보다 크다, 왜 한국장만 낙폭이 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뭐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의 독보적인 호재나 독보적으로 무언가가 긍정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어서 올랐던 게 아니라 수급 왜곡 현상에 대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증시를 끌어올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거고,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여타 무언가가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라 기대감만을 가지고 묻지마 매수세가 몰리고 수급이 몰리면서 굉장히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던 테마들이 몇몇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증시 하락이 나올 때는 보다 낙폭이 더 많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하락이 나왔냐면은 에코프로가 8.55%, 에코프로 BM이 7.11%, 코스닥 지수가 버틸 수가 없는 수준이었죠. 올해 상반기를 본다고 하면 코스닥의 다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해도 이 두 종목이 이만큼 올랐다면 증시는 올랐을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 두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낙폭이 보다 확대가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요. 1등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 또다시
대량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달러원 환율도 1360원을 돌파하고 뭐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런 기사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 달러화와 엔화의 환율을 살펴보면 급락하는 모습들이 확인됩니다. 미국의 이슈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서가 아니라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슈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미국채를 팔고 그 달러를 엔화로 바꾸면서 그걸로 엔화를 매입하면서 엔화의 가치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 가치를 좀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한국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대비해서 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대응책에 있어서도 좀 한정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일본은 엔저 현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혈안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엔저 현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달러당 150엔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인할 수 없다라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조들을 밝히면서 대응책을 보이면서 좀 관리를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어서 국내 증시는 과연 이 원화와 그리고 달러 원화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응책이 보일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감 증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